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채널 DR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나름의 자료와 논리로 항공업계는 코로나 이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이유는 공급 과잉, 그 증상으로는 심한 저가 판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점차 유동성을 잃어가는 상황이 나오는 중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항공업계의 존폐를 생각하기 전, 즉 병의 증상이 외부로 드러나기 전에는 업계가 호황이다, 항공사를 하면 큰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급 과잉에 허덕이면서도 가격도 제값을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시장에 뛰어들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었죠. 자,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2019년 3월 기사죠.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항공운송면허 획득.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님께서는 이 세 항공사를 시장에 투입해서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지방공항 활성화 등 우리 항공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답니다. 그 와중에 면허를 못 받았던 에어필립이랑 가디언즈는 자본 잠식과 경영난, 구체성이 떨어졌던 부분이 문제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만약 경영난이 없었고 구체성이 있었다면 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5곳이 됐었겠죠. 심지어 기사의 마무리도 기존 6개 항공사의 이 3곳이 합쳐져서 하늘 위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고 하네요. 경쟁이 더 뜨거워졌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공 관련한 나라의 정책을 하는 사람이 항공정책관이겠죠. 그런데 이 면허를 내주기 전에 기본적인 조언이나 확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자료를 보시죠. 이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인구수 대비 저비용 항공사의 숫자를 보여주는 표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인구수이고 주황색 선이 저비용 항공사의 숫자입니다. 한국을 보면 얼핏 봐도 가장 적은 인구수의 파란색 그래프와 가장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황색 선이 보이죠. 제가 더 쉽게 설명으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한국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의 저비용 항공사 9곳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인구가 6.4배 많은 미국과 같은 수이며 인구가 약 27배 많은 중국보다 3곳이 더 많고 인구가 2.4배인 일본보다 한 곳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각 나라의 수요란 것은 인구수라는 수치로 대략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이 확실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항공사를 차려서 영업을 하면 이익이 된다는 걸 몰라서 더 안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항공사 수를 늘리면 이익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더 안 만드는 걸까요? 자, 이 표는 90년대부터 2010년 전에 운항 중단을 하거나 파산한 저비용 항공사들의 리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가 이미 많이 등장했다가 사라져 갔었죠.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재정 적자나 유동성 문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처절할 정도로 시장 균형을 망가뜨려가며 경쟁을 할 만큼 공급 과잉 상태이니 그 환경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가 더 추가된다는 뉴스가 나왔던 거죠. 당시 항공사 직원들은 모두 미쳤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주장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 추가 3곳이 합쳐지고 나면은 좀 많다 생각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6곳 정도는 뭐 괜찮았던 것 아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 기억하시죠? 그 논리에 의거해서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현재 운항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저비용 항공사 중에 가장 후발주자인 에어서울. 그 에어서울에서 내놓은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항공권 최초로 빵원 특가랍니다. 심지어 이런 걸 발표하면서 덧붙여 타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다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입장에선 빵원이 좋죠.
저라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경쟁 때문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도 공짜로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사 사은품으로 주는 것은 그 사은품을 받기 위한 어떤 가치 교환이라도 한다 싶은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빵원에 판매한답니다. 이걸 판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의 프로모션을 하면서 뭐 여행자들이 찾는 영순위 항공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다간 영순위로 업계에서 사라집니다. 이걸 전략이라고 내놓은 것이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내놨겠어요? 공급 과잉이 원인이란 거죠.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항공업이 비전이 있네, 차리면 돈 버는 호황의 업종 중 하나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더니 최근에 이제서야 제대로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가 뉴스에 나왔더군요. 2020년 4월 7일 기사입니다. 무려 표현이 저비용 항공사 9곳 난립입니다. 난립이 무슨 뜻일까요? 질서 없이 여기저기서 나섬. 제가 아까 국토교통부의 면허 허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한 내용과 같죠. 생존 기로에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더 읽어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없는 과열 경쟁 시장이라고 언급해놨네요. 심지어 LCC, 즉 저비용 항공사가 난립하게 된 배경은 지역 간 나눠먹기. 나눠먹기라는 뜻은 뭔가요? 먹을 걸 새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의미겠어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한정 수량을 더 잘게 찢어서 각자 가져간다는 의미죠. 다른 줄을 읽어보죠. 3곳 추가 전인 6곳일 때도 6곳의 과당 경쟁 체제라고 표현해놨네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본 잠식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유동성 문제에 부딪힐 때 스스로 살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써놨네요. 징조가 나타났었을 텐데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표현 같죠. 어떤가요? 다른 이의 생각과 분석도 저와 같았던 거죠. 분명히 이게 팩트였었고 이걸 다 외면하고 어떻게든 옆에 놈 제껴버리고 지들 혼자 살려는 거지 같은 요금 정책과 영업 전략이 이미 시장 안에서는 팽배했었단 말입니다. 다른 기사 또 보시죠. 이건 2020년 4월 8일 기사네요. 항공업계 코로나발 일시적인 위기인가 원래 포화 상태였나. 무려 전문가 5명이 분석해서 쓴 기사라네요. 덮어놓고 지원 말고 코로나19 피해만큼만 도와줘야,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기사 읽어볼게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항공업계가 포화 상태였다고 한다. 2018년 7곳 항공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새로운 사업자들도 지역 정치권과 결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면허를 받아냈다. 7곳이 어떻게 해서 나온 7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6곳 혹은 풀서비스 항공사까지 합치면 8곳이 돼야죠. 어쨌거나 전문가 5명이 이미 항공업계 포화라는 결론을 내놨어요. 심지어 저처럼 국토교통부가 그럼 왜 추가로 항공사 설립을 허가해줬나 라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위해 친절히 덧붙여놨네요. 지역 정치권과 결합해 면허를 받아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시장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나마도 저처럼 시장 실무자 혹은 이 신문처럼 각 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이나 상황을 듣고 문제점을 고려 안 한 상태로 그냥 허가를 내준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표현의 기사네요. 더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항공사 1곳, 저비용 항공사 3.5개 정도가 적정하다. 대형 항공사 2곳, 저비용 항공사는 8곳이 넘는 국내 항공업계가 과잉 경쟁 상태였던 것. 지난해는 사상 최대 여객수를 기록했는데도 국내 항공사 8곳이 모두 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부 얘기의 포커스는 항공사 숫자가 너무 많았다, 과열 경쟁이었다, 이걸로 맞춰져 있죠. 자, 이 기사에서 제공한 아래 그래프를 보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에 적자를 기록한 상태가 보이죠.
그에 비해 저비용 항공사들은 흑자 상태네요.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영업을 못해서 장사 수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나요? 다시 말하지만 최근에 경영진의 시끄러운 얘기와 현재 최종 매각이 되었다거나 내일 모레 도산 위기라던가 그런 얘기에 가려진 게 뭐냐면 말이죠. 왜 그렇게 도산까지 올 정도가 됐냐라는 거죠. 위에 신문에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대형 항공사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풀서비스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풀서비스 항공사, 즉 FSC죠. 그리고 그 전문가가 표현한 대로 여기저기 난립한 저비용 항공사, LCC. 이 저비용 항공사가 만들어내고 항공권을 구매할 사람들로 하여금 저가 항공권이 기준이라고 생각되게 만든 그런 상황. 이 조건들이 한데 모이면 풀서비스 항공사가 저비용 항공사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더 비싼 항공권을 받아야 하기에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최후의 선이 존재할 텐데도 그 선을 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풀서비스 항공사의 고유한 판매 노선을 걸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비용 항공사의 전략은 단순히 싸게 내는 것만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싸게 내서 얼마나 빨리 본인들이 수요를 빨아들이냐를 주요 전략으로 써왔었어요. 진짜 안 갈 사람도 초저가로 마음을 움직여서 바닥까지 훑어서 태우는 전략을 저비용 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중에 승객수 실적이라도 채우기 위해 가격을 극한까지 내리다 보니 딱 저 2018년의 항공권 가격 레벨에서는 풀서비스 항공사에서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뿌린 그 가격 수준에 저비용 항공사는 적게라도 흑자를 보지만 풀서비스 항공사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는 갈수록 더 하향되어 버리는 항공권 가격에 저비용 항공사 본인들도 결국 적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저렴하게 바뀌었고 이제 승객들은 정말 엄청나게 공짜 같은 싼 특가가 아니면 그다지 움직일 마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더 이상 가격을 내리면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에어서울의 빵원 특가 같은 어이없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풀서비스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사 아니냐고요?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아니냐고요? 글쎄요, 제가 시장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가족같이 하진 않던데요. 나중에 특집으로 다룰 모 지역의 깡패항공은 본인의 모 회사와 자신들의 메인 활동 지역에서 같은 운항지로 맞붙을 때 대놓고 지저분하게 구는 전략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가운데 항공사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날아온 펀치를 맞습니다. 전에 봤었던 출국자 수 증가율표,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서 출국자 증가 비율이 급격히 늘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증가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저 때가 바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때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던 엄청난 트래픽이 일시에 증발하는 사태가 생겼죠. 그리고 다시 2018년에 증가율은 상승세로 돌아서다가 2019년에 다시 급감하죠. 바로 홍콩 시위와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시피 전체 출국자 수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속 성장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다면 항공사와 여행사는 그 외의 지역 판매로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병약한 몸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였지만 펀치 다 맞고 겨우 버티고 있던 이 상황에 코로나라는 핵펀치가 날아왔습니다. 심각하게도 현재 질병재난 상황은 그 펀치를 피할 다른 대체 지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그 와중에 세밀한 상황이 갈리는 것이 일반 펀치 상황에서도 버티는 항공사는 그래도 버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항공사는 비틀거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봤던 그래프 중에서 눈에 띄는 항공사가 한 곳 있죠. 흑자가 나던 시기에도, 즉 원래 펀치를 맞기 전에도 총 5곳 중 5위를 하였으며 그냥 5위도 아니고 4위 흑자 금액의 19%밖에 흑자를 못 만드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19년에 접어들면서 모두들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적자 1위를 하는 상황이네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풀서비스다, 저비용이다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그 저비용 항공사끼리의 경쟁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던진 질문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항공업과 여행업, 과연 질병재난 사태 이전에는 괜찮았었나? 이젠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너무 많은 수의 저비용 항공사가 있었고요. 그 저비용 항공사에 무분별한 운항수 증편이 있었습니다. 공급을 마구 남발하면서 시장 내 과잉 공급 상황이 되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항공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저가에 물들게 되고 정상 가격의 항공권을 보게 되면 본인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저비용 항공사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분위기는 단순히 항공권을 싸게 판다는 개념이 아닌 누가 더 초저가로 빠르게 시장의 수요를 쓸어가느냐가 관건이 돼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풀서비스 항공사는 승객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탑승객 운송 실적이라도 채우려 점점 해서는 안 되는 저비용 항공사의 저가 정책에 끌려가게 됐고 이들의 실적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런 분위기의 속도에 못 이겨 본인들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되어 스스로도 발이 걸려 넘어지던 중에 여러 가지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라는 초유의 질병 재난 사태가 최종적으로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결국 한국 시장 내에서 항공업은 질병 재난 사태 이전에 이미 내재된 문제가 많아서 저비용 항공사나 풀서비스 항공사를 가릴 것 없이 국적사나 외항사를 가릴 것 없이 시장 내의 모든 항공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비용 항공사의 이런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풀서비스 항공사의 숨통을 조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아까도 봤다시피 한국은 그 과잉 공급의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던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코로나 사태 이전의 항공업계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까지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단순히 가격 경쟁의 부분 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겨왔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하게 될 결론인 항공업과 여행업이 다시 호황을 누릴 그 시기에 속가내버려야 할 저런 병폐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되겠죠. 기업이 건강해야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나 안정도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항공업과 여행업 그리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업계의 분석 현재 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편은 항공사와 관련한 정책, 기사, 뉴스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하며 그와 동시에 준비하는 미래 편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봐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좋아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의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널 DRS였고요. 저는 드로이센이었습니다.